불쌍한 노파는 약을 사기 위해 단지 $10,000를 요구했지만 그 대가로 추운 군중 속에서 잔인하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극도의 경멸의 순간에 그녀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모두가 후회하며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밤 비난구의 넓고 밝은 골목 234번지에는 높은 담벼락 사이에 임시 지붕이 숨겨져 있다. 하이 부인이 거기에 살아요. 그녀는 평생 굳은 손으로 조용히 폐기물을 모으며 살아온 외로운 노파입니다. 그녀는 먼지 낀 거리를 돌아다니며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을 수만 동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선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가 약해지자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진통제 한 봉지나 작은 죽 한 그릇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를 받았습니다. 거리의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두 여자의 모습이 약간의 슬픔을 품고 나타났다. 그녀의 빛바랜 망토와 오래된 원뿔 모양의 모자는 호화로운 옷과 밝은 조명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먼 미래의 번영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더욱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번영의 거리, 듣기에는 매우 호사스럽지만 이곳은 하이 부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북적거리는 군중, 지나가는 고급차들, 폐기물을 모으던 늙은 여자의 모든 고통이 원치 않는 소동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오늘은 평소처럼 폐기물을 모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원뿔 모양의 모자를 들고 시오마이 편의점을 향해 더듬더듬 다가갔다.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 퇴색한 옷을 입은 깡마른 노인의 모습이 반사되자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의 눈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곧 그녀를 맞이할 차가운 시선을 두려워하는 듯 주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근처 티엔탐 약국에서 파는 작은 약봉지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원뿔 모양의 모자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깨끗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부드럽게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인생은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자존감이 다시 한번 짓밟힐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사는 시오마이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LED 전구에서 나오는 하얀색 빛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게 되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담긴 선반을 보고 그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다.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소음과 손님들의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계산원인 나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습니다. 25세 정도의 젊은 소녀로 깔끔한 교복을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들어온 노부인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하이 부인은 퇴색한 원뿔 모양의 모자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1만 동만 주세요. 진통제를 사야겠어요. 나는 멈춰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고 그것은 곧 비꼬는 미소로 바뀌었다. 그 짧지만 차가운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돈을 요청하러 오셨나요? 여기는 편의점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란의 말은 날카로워서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하이 부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어깨를 굽혔다. 약 사려면 $10,000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란이 말을 가로채며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차갑고 거칠어졌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고 깨끗해야지. 남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 모든 사람이 그녀 같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야. 란의 말은 마치 두 부인의 자존감을 꿰뚫는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았다. 가게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가게 안의 모든 눈이 늙은 여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녀는 너무해요. $10,00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요? 상대방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돕는다면? 가난한 건 그녀의 잘못이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소문은 크지 않았지만 두 부인이 들을 만큼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원뿔 모양의 모자를 꽉 움켜쥐고 마음속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고 약을 사야 할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계속 전화기를 누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무관심한 눈길 속에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곧 돌아서서 못 본 척했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귀찮은지 단지 몇 푼의 동전을 위해 여기까지 와서 구걸하다니. 다음에는 그냥 금지시켜주세요. 그 말은 두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가 살짝 떨렸고 그녀의 힘없는 다리는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그녀는 미소 짓으려고 노력했다. 작고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눈 속에 솟아오르는 상처를 숨기려는 듯했다. 밝은 조명 속에서 작고 엄격한 두 부인의 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사오마이 매장의 화려한 공간에서 흐릿하게 사라져 보였다. 그녀처럼 가난한 사람이 속할 곳이 없는 세상. 사오마이 매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은 모두 두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은 밝은 공간에서 더욱 작아 보였고 계산원인 란의 차가움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두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간청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귀찮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약을 살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렸다. $10,000밖에 안 주는데 안 주면 괜찮잖아.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야?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은 젊은 손님인 투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차림새의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즉시 주목을 끌었다. 란은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짜증으로 번쩍였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쉬운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이 노부인처럼 구걸하러 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 사람을 도우면 내일은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업체입니다. 반은 눈살을 찌푸리고 카운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당신은 사업을 하지만 인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1만 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노부인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반의 마른 란의 오만한 태도를 똑바로 꿰뚫는 칼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듣는 대신 더욱 큰 소리로 자신의 관점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나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연민을 강요하지 마세요.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았다. 일부 손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고 다른 손님들은 긴장된 대립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투 부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온몸은 쪼그라든 것 같다. 흐린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에 비춰보면 그의 얼굴 주름은 더욱 해숙해 보였다. 투아는 투 부인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지갑을 꺼내서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투 부인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마치 거부하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다. 고맙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그녀의 몸 전체가 밝은 공간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매장 안의 눈은 계속 그녀를 따라갔지만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보다. 어떻게 자존심을 갖고서도 거부하는 척을 할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만 알고 있어요. 난의 말은 이미 차가운 공간에 또 다른 칼이 꽂히는 것과 같았다. 몇몇 손님들은 서로 속삭였고 몇몇은 고개를 살짝 저었지만 그 이상 감히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은 실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난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도울 수는 없지만 그녀를 그렇게 다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투안의 말이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듯 무관심한 표정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밖에서 투 부인이 문 밖으로 나갔고 그녀의 작은 모습은 점차 거리의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억지스러운 미소와 마지막 사과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매장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사오마이 매장의 공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오마이 편의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붐볐다. 직원들은 상품을 정리하는 데 바쁘고 손님들은 바쁘게 드나든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던 중 고급형 토요타 캠리가 천천히 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단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는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내려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엄숙함과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투 부인이 천천히 걸어나갔다. 날씬하고 단순한 노파와 우아한 남자의 대조는 군중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인인 둥 씨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들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크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니저님과 직원인 란 씨를 만나고 싶어요. 잠시 동안 가게 전체가 조용해졌다. 판매원과 손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몇몇 사람들이 둥 씨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해보려고 속삭였다. 가게 한구석에서 상품을 정리하던 나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뒤돌아섰고 두 부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제 있었던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 곧바로 떠올랐다. 중년 남성인 매장 관리자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는 둥 씨에게 절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매니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둥 선생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어제 이 노부인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모든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의 고요함을 깨는 건 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펜을 꽉 쥐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손님들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란에게로 향했고 설명을 기다렸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모든 직원과 손님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둥 씨와 두 부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카운터를 꽉 움켜쥐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둥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누나, 두 부인이에요. 저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고 스크랩 금속을 모으는 손과 누나로서의 무한한 사랑으로요. 그 말은 조용하던 공간에 번개를 친 것과 같았습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몇몇 손님은 놀라서 약간 뒤로 물러섰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둥 씨는 앞으로 나서며 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약을 사려면 1만 VND만 달라고 하면서 허약한 노파인 우리 누나를 큰 소리로 모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란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없었다. 그녀는 변명하려고 더듬거렸다. 난 몰랐어. 그 노부인이 내 누나라는 걸 전혀 몰랐어. 덩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더욱 차갑게 말했다. 제 여동생은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얕잡아 볼 수는 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무관심과 오만함은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둥 씨의 말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나는 그 자리에 동상처럼 서 있었고 감히 그를 올려다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가게에 있던 한 손님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맙소사, 그 노부인이 그렇게 부자의 자매였어. 누가 생각했겠어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책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동 씨는 두 부인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언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이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두 부인의 눈은 젖어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원뿔 모양의 모자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선 강력한 인물이 된 남동생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삶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때 매장 관리자가 말을 꺼냈는데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매우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꼭 처리하겠습니다. 동 선생은 그를 보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보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게 안은 온통 조용했다. 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속에서 후회가 솟아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짙고 조용했다. 동 선생은 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깊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 씨의 말은 그녀에게만 겨냥된 것이 아니라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관심을 똑바로 가르는 칼과도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언니가 약을 사려고 1만 동만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고 연약한 노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고통받는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중은 조용했다. 한때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던 눈은 이제 모두 내려져 있었습니다. 몇몇 손님은 조용히 떠났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비난을 들으려는 듯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덩 씨는 실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표준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노약자는 소홀히 여겨진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불의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제 여동생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동 씨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두 부인은 조심조심 앞으로 나서서 떨리는 손을 그의 팔에 얹고 그녀의 눈은 부드럽게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동,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난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대하면 이 세상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답답한 공기를 가르며 부는 따뜻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오직 관용과 용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붉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그러나 투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 무릎을 꿇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 저는 앞으로 당신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경멸하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투 부인의 말에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말이 없었다. 몇몇 손님들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난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듯 깊이 절을 했습니다. 둥 씨는 투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 관리자에게로 돌아섰다. 이게 내가 이런 일로 이곳에 오는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매니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 노부인과 노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투 부인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도왔다. 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침묵과 깊은 후회가 남았다. 둥 씨와 투 부인이 가게에서 나간 후 매니저는 급히 모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눈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매니저는 난을 바라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어제 당신의 행동이 가게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나요? 이는 개인적인 모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고객 서비스 교훈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당시에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란의 사과는 매니저 목소리의 심각성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직원은 의사소통 능력과 고객 대응 방법에 대한 특별 교육 과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매장에 들어왔을 때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무겁고 차가웠던 매장의 분위기는 점차 진지함으로 바뀌었고 각 사람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뚜렷해졌습니다. 난이 밖으로 나갔을 때 둥 선생과 투 부인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자신과 씨름하는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란의 목소리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묻혔다. 둥 씨는 멈춰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란을 바라보았다. 투 부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관대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어린 소녀의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제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 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가씨, 제가 말했잖아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당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만해요. 그 말에 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두 부인에게서 관용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번잡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연민으로부터도 관용을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하늘은 맑고 부드러운 햇살이 비난구 234번 골목을 비춥니다. 토요타 캠리는 그 작고 초라한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동 씨는 차에서 내려 친절히 차 문을 열어주고 두 부인을 내려주었다. 낡은 방수포로 덮인 임시 지붕을 바라보며 그의 눈은 약간 슬퍼 보였다. 언니, 오늘부터 내 가족과 함께 살게 할게요.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어. 이제 내가 너를 돌볼 차례야. 두 부인은 흐릿한 눈에 감정이 가득 차서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곳에 익숙해. 나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잘 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둥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자매님. 나는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어요. 당신을 여기 혼자 남겨두면 내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두 부인이 평생 겪어온 상처를 달래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동 씨는 그녀를 부드럽게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차가 작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두 부인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살짝 감았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다. 수년 만에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차는 그녀가 군중과 차가운 시선 속에 묻혀 헤매던 팀브원 거리를 천천히 떠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의 남동생이 든든한 지지자,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오마이 매장에서는 직원들과 손님들의 눈길이 자동차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쫓겼다. 침묵이 공중을 가득 채웠지만 더 이상 무관심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 깨어난 마음의 침묵이며 인간성과 친절의 가치에 대한 깨어남입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행동 하나,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부인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의 묵묵한 희생은 둥 씨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도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존중의 교훈은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을 퍼뜨리며 살아가세요. 친절함이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